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한 80에서 90년대에는 연예계에 뛰어들어 성공하려는 환상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모델, 가수를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채용 박람회에 참여해 여성들을 유인했고, 그녀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는 했습니다. 호쿠세이 가쿠엔 대학교 영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케다 마유미 역시 그런 유혹에 넘어간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취미로 피아노를 치고 예의 바르며 학교나 이웃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던 일명 아가씨 느낌의 이케다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한 박람회에 방문했고, 거기서 야스카와 나치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다국적 광고회사의 사장이라 소개했고, 대기업들의 연줄이 있기에 좋은 모델 일을 줄 수 있다며 이케다를 꼬드겼죠. 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큰 회사이며 자산이 풍부하고 자신이 일본의 유명 그룹 회장의 친척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야스카와, 이 만남 때문에 후에 자신의 부모님이 살해된다는 것을 당시 이케다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야스카와,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 배달 등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랐던 그는 훗날 자신의 범죄에 이용할 이키다와 같은 호쿠세이 가쿠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였고 5학번이나 차이 났기에 당시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당시 야스카와는 호스트 클럽에서 일하면서도 교직원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실한 노력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교직에 취임하지 않고 큰 부자가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겠다라며 사업가를 목표로 삼았던 야스카와, 큰 꿈을 가지고 사회로 나왔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그는 연상의 여성에게 돈을 뜯으며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여성들을 깨어내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몰리는 엔터테인먼트 채용 박람회에 자주 기웃거렸고, 그러던 중 이케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짓말로 그녀를 속여 간판만 걸어둔 사무실로 데려온 뒤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건넸죠.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신 이케다는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깨어났을 때는 성폭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케다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자 야스카와는 사귀자는 말을 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성실하고 조용한 아가씨라 불리던 이케다는 당시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물론 그녀의 부모님도 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연예계의 꿈을 안고 채용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야스카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평소 나쁜 남자에게 끌렸던 이케다는 그렇게 야스카와에게 빠졌고 교제 2개월 뒤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속이며 야스카와와 동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카와와 사귀고 나서 사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이케다는 그와 헤어지기는커녕 호스티스 일을 하며 번 돈을 그에게 주었죠. 동거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케다는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켰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야스카와에게 찾아와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에 야스카와는 저녁에 돌아온 이케다에게 네 부모는 상식이 없다, 용서 못해, 없애버리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케다는 야스카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SM 플레이를 좋아했던 야스카와는 그녀에게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녀의 몸에 큰 멍이 들 정도로 강도 높은 플레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적금도 거의 사라지고 이제 호스티스 일도 나가기 싫어했던 이케다에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라며 그녀의 부모님을 살해하자 말했던 야스카와, 부모님이 아무리 날 걱정해도 난 그저 야스카와 생활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헤어지는 일 따윈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든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이케다. 1991년 11월 22일 늦은 밤, 이케다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살해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시 아버지는 거실에 있었고 어머니는 2층에서 쉬고 있었지만 딸의 방문에 내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가족. 여기서부터 후에 체포된 이케다와 야스카와의 주장이 갈립니다.
우선 이케다의 주장으론 당시 부모님에게 수면제가 든 차를 권했지만 아버지는 조금만 마시고 어머니는 아예 마시지 않았기에 그녀는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저녁 11시 무렵 부모님은 잠을 청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고 그로부터 30분 뒤 현관을 통해 야스카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야스카와에게 차를 마시게 하는데 실패했다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성관계 중 찍었던 사진과 비디오를 뿌리겠다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키다는 그와 함께 부엌에서 가져온 칼과 넥타이를 들고 부모님의 침실로 들어갔고 야스카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려 하자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이케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야스카와의 경우 그날 저녁 11시 30분에 이케다의 안내로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준비해온 넥타이를 꺼내고 있을 때 그녀가 부엌칼 2개와 수건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그들은 한동안 이케다의 방에서 머무르다가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야스카와는 우선 이케다의 아버지 목에 넥타이를 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를 보고 있던 이케다는 손짓으로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케다가 준비해온 칼로 그녀는 어머니를, 야스카와는 아버지를 찌르기로 하며 동시에 휘둘렀는데 어머니의 비명에 놀라 이케다가 밖으로 나갔기에 자신이 마무리하려는 사이 어느새 방으로 돌아온 그녀가 어머니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 야스카와의 주장입니다. 즉 이케다는 모든 범행은 야스카와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야스카와는 그녀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어머니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도 그녀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그들은 부모님의 사체를 차에 태우고 삿포로에 있는 한 늪지대에 유기했고 자살로 꾸미기 위해 유서를 위조한 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있는 현금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로 약 6,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손에 넣었던 그들. 2개월 만에 그들은 그 돈을 여행이나 유흥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1992년 1월에 이케다의 부모님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시신이 둘 다 뒷좌석에 있었기에 살인사건으로 여겨지며 딸이었던 이케다가 의심받아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죠. 재판에서 이케다는 자신이 야스카와에게 세뇌된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가 했던 여러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 예로 그녀는 야스카와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기에 범행을 도왔다고 했지만 그런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스카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살해했다는 이케다의 주장과 어머니는 그녀가 살해했다는 야스카와의 엇갈린 주장으로 인해 재판은 고착되었습니다. 결국 삿포로 지방법원은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자 간의 형의 균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말이죠. 여담으로 야스카와는 불륜 관계에 있던 4명의 여성에게 보험금 목적의 남편 살해 계획을 제안했다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이케다와 야스카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오직 둘만이 알 것입니다. 지구의 안 같은 존재인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